이번에 소개할 맛집은 고기리 막국수입니다. 고기리 막국수는 지상에 전용 주차장이 여러 곳 있습니다. 이곳은 오픈 시간 30분 전에 방문해도 대기 인원이 어마어마합니다. 주말에는 평소의 오픈 시간보다 20분 일찍 오픈을 해도 대기는 각오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 인원 중 한 분은 바로 식당 앞으로 달려가 테이블링에 등록하시는 것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는 방법입니다. 음식점 내부는 옛 한옥을 리모델링한 모습입니다. 모두 입식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블루 리본 서베이에도 매년 꾸준히 수록되어 있는 용인의 대표적인 찐 맛집입니다. 성인 2명이 방문하여 들기름 막국수 2인분을 주문하고 추가 막국수로 비빔 막국수를 주문했습니다. 고기리 막국수는 자식 테이블이었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막국수를 인원수대로 주문 시 추가 막국수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막국수는 물과 비빔 중에서만 선택이 가능하오니 주문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막국수를 다른 종류의 막국수로 주문하면 여러 종류의 막국수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막국수와 잘 어우러지는 아삭아삭한 식감 살아있는 물김치가 나옵니다. 시원한 면수가 주전자에 담겨 나옵니다. 들기름 막국수가 테이블에 나올 때 시원한 육수가 함께 나옵니다. 면수를 먹고 육수를 컵에 따라 먹어보니 은은한 고기 향이 나는데 고소하고 담백합니다. 자연의 감칠맛이 느껴집니다. 들기름 막국수의 고소한 향이 코끝을 찌릅니다. 젓가락을 휘저기지 않고 그대로 곱게 들어서 먹습니다. 막국수 위에 올려진 김만 먹어도 맛이 있습니다. 김의 향이 장난 아니게 고소합니다. 구수한 면에 고소한 김과 들기름의 향이 잘 어우러집니다. 자극적인 맛 전혀 없는 고소고소한 맛에 취해 코를 박고 먹게 되는 마성의 들기름 막국수입니다. 들기름 막국수의 향에 취하고 맛에 반합니다. 막국수 면이 3분의 1쯤 남았을 때 육수를 넣고 잘 섞어 먹습니다. 육수를 적당히 넣으면 간이 적당하면서도 고소하고 시원한 물 막국수도 맛볼 수 있습니다. 들기름 막국수는 처음 맛볼 때가 가장 놀랍고 여러 번 먹을 때는 3분의 1쯤 남았을 때 육수 부어 먹는 것이 먹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육수에 은은하게 퍼지는 고소한 향과 메밀 고유의 담백함이 어우러진 놀라운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추가 막국수로 주문한 비빔 막국수입니다. 추가 막국수라고 해서 크기가 작은 막국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 막국수가 나옵니다. 메밀 껍질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흰색의 메밀면은 구수하고 담백해서 빨간 비빔 양념과도 잘 어우러집니다. 빨간 양념은 자극적이지 않으며 담백한 면과 찰떡입니다. 담백함이 강조되어 살짝 밋밋했던 들기름 막국수의 맛을 맛깔스러운 빨간 양념으로 상큼하게 마무리합니다. 막국수에 올려진 야채나 고기 고명이 없다 보니 면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마지막 한 젓가락까지 메밀향을 느끼며 식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계산할 때는 테이블에 놓여있는 나무로 된 판을 가지고 계산대로 가면 됩니다.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기 시간이 어마어마하지만 카카오톡으로 대기 순번 알려주고 대기 좌석이 따로 있어서 좋습니다. 나무가 많은 주변 풍경도 아름답습니다. 단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 없는 야외라서 무더위에는 대기하는 일이 힘들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 음식점 바로 앞 정원뿐이었던 시절부터 다녔던 동네 맛집이 전국의 맛집이 된 것은 기쁘고 자랑스럽지만 오랜 대기로 자주 방문할 수 없는 것은 아쉽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맛집은 유성 송칼국수입니다. 유성 송칼국수는 전용 주차장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식당 앞에 2-3대 정도 주차할 수 있고 주변 골목에 알아서 주차해야 합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한 것에 비해서 식당 내부 좌석이 금세 꽉 찰 정도로 방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차를 생각하신다면 좀 더 서둘러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식당 내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지만 모두 입식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식점 가장 안쪽에 셀프 코너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부족한 김치를 리필도 할 수 있고 보리밥도 주방 쪽 밥통에서 직접 리필할 수 있습니다.
단, 콩나물은 주방에 요청해야 리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3명이 방문하여 해물 칼국수 2인분과 수제 손만두를 주문했습니다. 인원 수대로 메뉴를 주문하면 보리밥은 무료로 제공되고 사리는 2,000원에 추가 주문할 수 있습니다. 유성 송칼국수는 열무김치와 배추김치를 따로 판매할 정도로 자신감 넘치는 김치 맛집입니다. 열무김치의 간은 심심하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습니다. 보리밥에 얹어서 비벼 먹으면 보리밥의 풍미가 어마어마해집니다. 배추김치는 겉절이식으로 담가 나오는데 칼국수면과 황상궁합입니다. 이 김치 한 입 먹으면 따로 구입하고 싶은 욕구가 마구마구 일어나는 맛입니다. 빨간 양념은 맵지 않으면서도 감칠맛이 살아있습니다. 아삭아삭한 김치는 칼국수를 무한 흡입하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아삭아삭한 식감의 콩나물은 간이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콩나물은 보리밥을 맛깔스럽게 만들어주는 이곳만의 비밀 병기입니다. 유성 송칼국수의 매력 포인트 1. 만두를 주문하든 칼국수를 주문하든 인원 수대로 메뉴 주문하면 마성의 보리밥이 모두 제공되고 무한 리필됩니다. 보리밥에 콩나물과 열무김치 올리고 참기름과 고추장 올려서 비벼 먹습니다. 제 일행 중 한 명은 보리밥 너무 맛있다고 한 번 더 리필해서 먹었습니다. 대충 구색 맞추려고 나오는 보리밥이 아니라 보리밥 찐 맛집입니다. 수제 손만두는 1인분에 총 6개가 담겨 나옵니다. 찐만두인데 마치 물만두를 먹는 느낌입니다. 만두피가 너무 얇아서 투명하기 때문에 만두피의 식감을 거의 느낄 수 없습니다. 입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만두입니다. 만두소가 무척 담백하고 깔끔합니다. 만두를 다 먹고 나서도 텁텁한 기름기를 느낄 수 없습니다. 양질의 살코기와 야채로 조화롭게 맛을 낸 정말 맛있는 만두입니다. 유성 송칼국수의 매력 포인트 2. 사르르 녹아내리는 담백하고 깔끔한 맛의 수제 손만두입니다. 해물 칼국수는 테이블에서 직접 끓여 먹습니다. 대파와 호박, 팽이버섯, 그리고 싱싱한 해산물과 수제면이 나옵니다. 이 집의 칼국수면은 한눈에 봐도 수제면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성 송칼국수의 매력 포인트 3. 추가로 사리를 더 주문하지 않았지만 기본 칼국수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인공적인 맛이 느껴지지 않는 국물로 묘하게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게 되는 마성의 국물입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칼국수 면을 제외한 모든 재료를 넣어 먼저 익힙니다. 국물이 너무 맛있어서 칼국수 사리를 추가하려고 했는데 다 먹고 추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은 추가 사리의 양도 많기 때문에 그릇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평소 남보다 양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주문할 때 추가 사리도 함께 주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너무 맛있어서 먹다 보니 배가 불러도 자꾸 더 먹고 싶은 욕심을 부리게 되지만 사실 양은 꽤 넉넉합니다. 해물 칼국수가 너무 맛있어서 나도 모르게 가식을 하게 만드는 마성의 칼국수입니다. 해산물이 국물에 녹아들었을 때 칼국수 면을 넣어서 보글보글 끓여줍니다. 중간에 불의 세기도 적절히 줄여주세요. 너무 오랫동안 끓이면 국물이 쫄아서 간이 짜질 수 있으니 모두 익었으면 중간에 불을 끄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숭덩숭덩 썰어놓은 감자도 포슬포슬 맛있고 해산물도 싱싱합니다. 유성 송칼국수의 매력 포인트 4. 칼국수의 면이 일반적인 칼국수집의 면과 확연히 다릅니다. 보들보들 매끄럽고 부드러운 식감의 칼국수 면으로 딱 집에서 만들어 먹는 식감의 칼국수 면입니다. 보들보들하지만 적당한 찰기와 탄력이 있고 해물이 우러난 깊은 국물과의 조화가 환상적입니다. 평소 너무 탱탱한 면발로 속이 부대끼셨던 분들이라면 이곳에서 속 편한 칼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유성 송칼국수의 매력 포인트 5. 바로 김치입니다. 식당에서 식사하고 계산하면서 너도 나도 구입해 가는 김치. 이 집은 김치 맛도 환상입니다. 해물 칼국수 한 그릇 먹으러 왔다가 매력 넘치는 포인트에 정신을 잃게 되는 곳.
그러나 든든한 속과 넉넉한 인심으로 진심 행복하게 문을 나서게 되는 마성의 해물 칼국수와 수제 손만두가 있는 유성 송칼국수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맛집은 본가 광양 불고기입니다. 본가 광양 불고기는 미금역에서 자차로 10분, 고기동 초입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주차는 음식점 바로 앞 전용 주차장에 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내부는 깔끔하게 정돈된 입식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인 3명이 방문하여 광양 불고기 스페셜 3인분을 주문했습니다. 광양 불고기 스페셜은 광양 불고기와 식사가 포함된 메뉴로 공깃밥과 누룽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고기와 식사를 함께 드실 거라면 주문할 때 된장찌개와 공깃밥을 함께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샐러드는 야채는 아삭한데 소스에서 신맛이 좀 강했습니다. 고기 완자 혹은 산적 유사한 것이 나옵니다. 맛있는 양념으로 버무린 나물도 기본 테이블 세팅에 포함됩니다. 열무김치는 간이 세지 않고 아삭아삭합니다. 단맛이 나는 배추와 무 생채도 함께 나오고 양념장에 올려진 도토리묵도 있습니다. 짜지 않고 아삭한 식감이 돋보였던 양파와 무장아찌입니다. 광양 불고기를 익혀서 찍어 먹을 수 있는 소스도 함께 세팅됩니다. 좋은 숯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광양 불고기는 가볍게 양념된 얇게 저민 소고기를 숯불에 구워 먹는 것입니다. 영상에 보이는 것이 광양 불고기 스페셜에 포함된 불고기 3인분의 양입니다. 광양 불고기 스페셜의 고기 양이 부족하면 광양 불고기를 추가해서 드시면 됩니다. 광양 불고기는 스위트, 세미 스위트, 슈거 프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뉴 주문할 때 묻지 않으셔서 나오는 대로 먹었더니 스위트로 나온 것 같습니다. 단맛이 정말 강했습니다. 단맛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세미 스위트나 슈거 프리 중에서 선택해서 주문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양 불고기는 자꾸 뒤집으면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딱 한 번 뒤집어 구워서 양념장에 콕 찍어 먹습니다. 달달하고 부드러운 떡갈비 맛이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불고기입니다. 된장찌개는 고깃집에서 서비스로 나오는 작은 사이즈로 나오지만 각자 한 개씩 세팅되므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부드럽고 달달한 맛의 광양 불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드시고 싶으신 분들이 방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급진 불고기, 떡갈비만 나는 맛있는 불고기가 있는 본가 광양 불고기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맛집은 청옥골 송어입니다. 청옥골 송어는 운중동에서 청골 송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다가 수지 신봉동으로 이전 오픈했습니다. 음식점 내부가 넓고 테이블 간격이 여유롭습니다. 성인 3명이 방문하여 송어회 3인분을 주문했습니다. 청옥골 송어에 처음 방문했어도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면 바로 멤버십 할인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인원수 주문 시 할인 적용이 됩니다. 이곳은 밑반찬부터 메인 생선회까지 항상 변함없이 맛있습니다. 기본 테이블 세팅으로 총 5종류의 반찬이 차려집니다. 미역이 넉넉하게 들어있는 부드러운 미역국으로 국물이 뽀얗고 진해서 맛있습니다. 송어튀김은 바삭바삭 채썬 양파와 함께 소스에 콕 찍어 먹습니다. 두 종류의 샐러드와 도토리묵 무침이 나옵니다. 별다를 것 없는 양념이지만 묵이 말랑말랑해서 맛있습니다. 드디어 송어회 3인분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송어 횟집들이 2년생 송어를 사용하는 반면 청옥골 송어는 3년생 송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일반 송어집에서 느낄 수 없었던 쫄깃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송어회도 부위별로 맛과 식감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앞쪽의 송어회는 부드럽고 뒤쪽으로 갈수록 쫄깃쫄깃 탱탱합니다. 왼쪽의 뱃살은 지방이 많아서 부드럽고 달콤합니다. 송어회도 일반 생선회처럼 고추냉이 넣은 간장에 콕 찍어서 먹어도 되지만 비빔 야채를 만들어서 송어회와 함께 먹으면 송어회만의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빔 야채에 다진 마늘, 초고추장, 콩가루를 넣고 들기름을 두세 바퀴 둘러 뿌린 후 골고루 섞어줍니다. 콩가루는 너무 많이 넣으면 송어의 맛을 떨어뜨려서 소량만 넣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콩가루를 좋아해서 일행들보다 많이 넣는 편입니다. 일부 식당에서는 비빔 야채에 송어회를 넣어 한 번에 비벼 먹는데 그렇게 하면 송어의 식감이 흐물흐물해집니다. 송어회 한 점씩 비빔 야채에 올려서 함께 먹으면 탱탱한 식감의 송어회를 끝까지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청어골 송어에서는 회 메뉴를 먹고 무료 리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주문했던 생선회의 3분의 1 정도의 양이 나옵니다. 도톰하게 썰어진 송어회는 싱싱하고 탄력이 좋습니다. 리필 받은 송어회도 단단하면서도 쫀득쫀득합니다. 저희는 배가 불러서 매운탕은 먹지 않았지만 이곳의 매운탕은 국물이 진해서 정말 맛있습니다. 식사량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매운탕에 칼국수 살이 넣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쫄깃쫄깃 탄력 넘치는 탱탱한 송어회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할 맛집은 열도화덕입니다. 열도화덕은 고길이 초입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 주차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은 입안에서 살살 녹는 떡갈비가 유명한 음식점이지만 돼지갈비도 맛있습니다. 뼈대에 접착제로 살을 붙여 만드는 가짜 돼지갈비가 아니라 리얼 한돈 돼지갈비를 드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가 재분한 면을 뽑아 100% 순메밀 막국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인 3명이 방문하여 화덕 떡갈비 1인분, 화덕 돼지갈비 2인분, 된장찌개, 공깃밥 3개를 주문했습니다. 이곳은 돼지갈비를 주문하면 미리 주방에서 익혀 나오기 때문에 음식을 조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음식이 테이블에 나오는 시간이 넉넉하게 필요하므로 모든 음식을 한 번에 주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를 많이 드실 거라면 처음 주문할 때 여유 있게 주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화덕 떡갈비 1인분은 3조각이 나옵니다. 100% 국내산 한우만 사용해 손으로 직접 만들어 화덕에 구운 고품격 떡갈비입니다. 한우 떡갈비를 한 입 베어 물면 육즙 품은 달콤한 떡갈비가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씹을 게 없을 정도로 정말 부드러워서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먹기에도 좋습니다. 단점이라면 다소 비싼 가격과 적은 양, 그러나 천상의 맛입니다. 화덕 돼지갈비는 엄선된 한돈 돼지갈비를 소스에 44시간 숙성 후 화덕에서 구워냅니다. 양념이 과하지 않아서 그냥 고기만 먹어도 맛있고 밥과 함께 먹어도 꿀맛입니다. 돼지갈비를 먹기 좋은 크기로 모두 슬라이스 했습니다. 일반적인 돼지갈비집과 비교하면 양이 조금 적은 것 같으나 고기가 확실히 다릅니다. 육즙을 머금고 있는 쫄깃한 식감의 부드러운 돼지갈비입니다. 아울러 고기 양념이 과하지 않아서 고기 본연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된장찌개는 일반적으로 고깃집에서 후식으로 나오는 크기로 건더기가 넉넉히 담겨 있습니다. 샐러드를 포함한 모든 반찬들의 양념이 과하지 않아서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며 먹기 좋습니다. 특히 꼬들한 식감이 인상적인 짭조름한 버섯 무침이 맛있습니다. 열도화덕은 메인 메뉴도 맛있지만 상차림이 정갈하고 반찬 하나하나 내공이 느껴지는 집입니다. 저는 정갈한 한식을 먹고 싶을 때도 이곳을 종종 방문합니다. 돼지갈비와 떡갈비를 주문하면 주방에서 모두 익혀져 나오므로 번거롭게 고기 구우면서 먹지 않아도 되니 조용히 식사하기에 제격인 곳입니다.